우리가 떠올리는 물체들은 죄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원자는 뿔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원자핵 전자 이루어져 있고, 또 원자핵 안에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핵자들이 있으니까 전기력도 당연히 작용할 테고, 강한 핵력도 작용할 테고요. 심지어 이것들이 다 질량이 있는 물체니까 중력도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중력만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력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또 전기력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전기력과 강한 핵력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하는 힘이 계속 달라진단 말이죠. 엄연히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세 개의 힘이 다 존재할 텐데, 지구와 총알도 뿔말을 갖고 있고 핵자들을 갖고 있으니까 전기력, 강한 핵력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힘만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자면, 우리가 고려하는 두 물체가 어떤 스케일만큼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힘을 주로 고려해야 될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원자핵과 전자들로 이루어진 원자가 있어요. 여기도 원자핵과 전자들로 이루어진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와 내가 관심 가진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사이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엄밀히 말하면 이 원자는 질량이 있을 테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원자 핵이 핵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힘을 다 고려해야 될 거예요. 엄밀히 말하려면. 그런데 스케일에 따라서 어떤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해야 되고, 어떤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두 상황을 비교하면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내 관심점으로부터 플러스인 곳까지의 거리와 마이너스인 곳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죠. 이제 뿔마 이 구성 요소들까지의 거리가 제각각 꽤나 다르고, 심지어 떨어지는 방향도 지금 다르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관심점과 원자가 굉장히 멀리 있으면 뭐 쉽게 말해서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관심점에서 플러스까지의 거리나 관심점에서 마이너스까지의 거리나, 물론 차이는 아까랑 똑같지만 이 거리에 비한 이 거리의 차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멀리, 관심점으로부터 저 멀리에 그냥 중성인 점 하나가 있는 거라고 간주해도 되겠어요. 이거 마치 우리가 저번 학기에 중력을 배우면서 고려했던 관심점과 지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과 관심점과 지구가 이렇게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수록 이 지구의 모든 질점이 다 다른 위치에 있고 밀도가 균질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서 적분 계산을 해줬어야 됐어요. 이렇게 각 DF들, DM과 DM이 작용하는 DF를 구하고 그것들을 더함으로써 이 전체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구한다. 그런데 만약에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굳이 이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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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질점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전체를 이 질점에 모여 있는 걸로 간주하고, 요 거리와 요 전체 질량을 이용해서 중력을 구해냈었죠.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감소할 만한 오차가 생길 거고, 이 경우에는 그렇게 점에 모인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하면 실제 계산과 꽤 달라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논의도 그런 류의 논의인데, 원자에 의해 생기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 때 원자가 충분히 가까운 스케일에 있으면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의한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해야겠고, 충분히 멀면 그냥 중성인 어떤 물체가 저 멀리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언제 고려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다들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원자핵과 전자가 가진 질량에 비해서 원자핵과 전자가 가진 전하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량과 전하량은 차원이 안 맞아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원자핵 전자 수준의 질량을 가진 무언가를 어떤 거리에 둔 것과 원자핵과 전자 수준의 전하량을 가진 것을 그것과 같은 거리에 두었을 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기력이 훨씬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래 예시처럼 전기력을 우리가 고려해서 뭔가를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죠. 그때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별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력에 의한 영향이 워낙 더 크기 때문에. 반면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기력에 의한 영향은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에 그나마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보존력이 작용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주로 고려해 줘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라고 그것은 어떤 스케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 구체적인 예시들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뭐 지구, 사과 이런 것처럼 물체 대 물체라고 할 만한 스케일에서는 이 물체를 이루는 원자핵과 전자들의 존재.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심점으로부터 이 물체의 어떤 원자핵과 어떤 전자와 어떤 원자핵까지의 거리를 유의미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지구를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오로지 중성인 안에 내용물이 뿔마가 없는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해도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물의 상태 변화를 얘기할 때 얘기했던 뭐 H2O와 H2O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고려할 때는 분자가 비극성 분자 한쪽이 플러스로 치우쳐져 있고 한쪽이 마이너스로 치우쳐져 있어서 가지는 그런 힘 정도를 고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스케일에서는 분자 대 분자 수준에서 작용하는 그런 전기적 인력을 고려하면 충분한 상황이고 이번에는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H원자 두 개가 모여서 H2를 이루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도대체 이것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해서 짝꿍으로 다니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 아주 괜찮은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원자와 원자 스케일에서 얘네들이 분자가 뭐 되니 많이 하는 스케일에서는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 둘 사이에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이 둘 사이에 가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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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 조합이 몇 개죠? 6개? 6항의 포텐셜 에너지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는 거고 이 경우에 이들의 질량에 의한 중력보다 이들의 전하량에 의한 전기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들이 이거보다 훨씬 가까워져서 이렇게 분자를 이루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원자로 핵 융합을 해버리는 스케일이 되면 이때는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원자핵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 원자핵과 이 원자핵 사이에 아까와 같은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이 원자핵을 이루는 쿼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쿼크들끼리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복잡하게 강한 핵력을 작용할 것이고 그거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힘들을 고려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반면에 이놈이 플러스고 이놈이 플러스니까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이것에 의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 우리 관심사냐? 그렇지 않죠. 이 경우에 이 둘 서로에 의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그다지 관심사가 아니고 이들끼리의 전기적인 청력과 요 쿼크들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핵력이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스케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고려하는 힘과 주로 고려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들을 보게 될 때가 있겠는데요. 약간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 그래프는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그래프고 비슷해 보이지만 오른쪽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고 화학 시간에 주로 보시게 될 그래프예요. 보면 움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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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선이 세 개가 보이는데요.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게 다 달라요.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뭘 지금 나타내는 그래프냐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던 요 수소 원자들이 이만큼 떨어져 있을래, 이만큼 떨어져 있을래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때 요 등장인물 넷이 형성하는 포텐셜 에너지, 이 거리일 때 요 넷이 형성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적정 거리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적인 거리가 0.074 나노미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게 7.4 곱하기 하나, 둘,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 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미터 정도가 수소 원자 둘이 수소 분자를 형성했을 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보다 가까우면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거보다 멀어도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 마치 용수철 같죠? 용수철의 평소 길이가 여기라면 그거보다 줄어들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고 그거보다 늘어나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지금 위에서 얘기한 수소 원자들이 요 거리일 때, 즉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일 때가 가장 안정적인 거리이고 그래서 H2가 되는 그런 거리이고 그거보다 멀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고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우면 또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분자가 되는 스케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적정 거리는 요만큼이다. 0.074 나노미터 정도 스케일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케일이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훨씬 작은 스케일이요. 자, 왼쪽 그림이 얘기하는 스케일은 요 스케일이에요. 요 스케일. 헬륨 원자가 되니 많이 하는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어두운 빨간색이 우리가 주로 이제 결과적으로 봐야 하는 그래프인데 요 거리, 헬륨이 형성됐을 때의 요 안정적인 움푹 파인 요 거리는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면 그러면 요 정도 스케일에서는 무슨 힘들을 고려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러스가 이제 거의 핵융합을 한 거리고요. 걔네 둘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가 뭐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 뭐 요쯤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때 전기적인 인력은 더 이상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이들 간의 전기적 청력이 관심사라고요.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가 요 밝은 빨간색이에요. 밝은 빨간색 요거. 전기적인 청력이 작용하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죠. 멀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작고 가까울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큰 그런 청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지금 밝은 빨간색으로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자,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뿔뿔 마마들의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왼쪽 그래프에서 이 파란색 움푹 파인 거는 강한 핵력에 의해 형성되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여기가 움푹 들어간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인 청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강한 핵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둘 다 고려해서 합치면 어두운 빨간색 그래프가 될 텐데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와 원자 핵이라고 해야겠네요. 전자는 이제 더 이상 관심 가지는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이 거리가 가깝냐 머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안정적인 거리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 파란색에 밝은 빨간색은 더하느라 여기에 볼록하게 언덕이 하나 생겼거든요. 포텐셜 베리어라고 부르고 적어도 그거는 넘어갈 정도의 요거는 넘어갈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요 구간까지 진입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별이 만들어질 때 핵융합이 일어날 때 온도가 충분히 커야 서로 간의 속력이 충분히 커야 그래도 요 배리어를 뚫고 요 영역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 시간에 보는 이 오른쪽 그래프와 핵융합에서 얘기하는 이 왼쪽 그래프를 조금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스케일이 다르다. 요거는 훨씬 큰 스케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훨씬 작은 미시적인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스케일에 따라서 고려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달리 삼는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요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 성간 물질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주요하고 강한 핵력 말할 것도 없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주요한데 중력에 의해서 모이면서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즉 걔가 뜨거워진다,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들이 충분히 가까워진 스케일에서는 이제 중력은 우리 관심 바뀌고 왜냐하면 전기력과 강한 핵력이 훨씬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이 정기적인 청력에 의한 것과 강한 핵력에 의한 것을 더해서 요 어두운 빨간색 그래프가 되고 요만큼의 언덕, 배리어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거를 넘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는 가져야 즉 충분히 고온이어야 요 구간까지 들어와서 헬륨으로 핵융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